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서오세요. 목소리요? 네, 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이 더글로리라고 혹시 드라마 아시나요? 재밌더라고요. 보신 분 계시나요? 송혜교 나오는 거? 오늘 새벽까지 보느라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 악역 맡으신 배우분이 진짜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화를 못 보겠던데요.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드라마 원래 진짜 안 보는데 하도 주위에서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봤단 말이죠.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더글로리라고 송혜교 님이 나오시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자, 오늘은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차트보다는 조금 뭔가 매크로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주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늘 라이브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닉네임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맨날 이렇게 그다지 볼 거 없는 방송에 찾아오셔서 뭔가라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감사드리고요. 오신 김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요 상태는 제가 요즘 라이브 때는 사실 상승 끝났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로써 조금 더 저는 그 의견에 대해 신빙성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신빙성이냐면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이 조정 이후에 슈팅, 이때는 뭐 매집이었고 바닥에서 그 다음 조정 이후에 슈팅인데 요 윗꼬리 캔들이 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진짜 이제 상승의 마지막일 수 있겠다 라는 기분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러 번 지지받았던 구간이 여기잖아요. 여기 22.3 가장 최근에 받았던 곳, 요 부분만 깨져주면은 좀 시원하게 빠져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요. 진짜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떤 나란히 서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겠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못 가고 있나요? 이번 상승장 때 많이 또 빠졌죠. 조정이 나왔을 때 비트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깊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바닥권에서 따져봤을 때 상승세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충 45% 비트보다 거의 비트랑 비슷하게 갔네요. 이더도 원래 이더가 한 1.2에서 1.3배수 정도를 가져가는데 이더리움의 힘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제 방송이 최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제가 감사함을 느끼고 좀 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에서 아무튼 제가 거시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올려버렸어요. 정리해서 오전에. 이거 다 보셨나요 혹시? 이거 다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아주 거래대금을 흡수하는 종목이 하나 있죠. 앱토스라는 종목. 앱토스에 대해서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의 상승폭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량 자료를 올려드렸고 RSI 자료를 올려드렸고 그 다음 M2 통화량 지표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들어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략 유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어디 술자리 가시거나 지인들 만나시거나 그럴 때 주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읊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 봐야 될 거, 암호화폐 월간 거래량이에요. 이 인사이트는 어디서 얻었냐면 더블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더블락 인터넷 치시면 나올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 암호화폐 전체 거래소의 거래량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잘 보시면 위에 주요 거래소들이 쭉 나와 있죠. 바이낸스, 업비트, OKX, 후오비, 코인베이스, 나머지 27개 거래소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거래소들의 모든 거래량을 집계한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게 있죠?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시경제 중요하죠. 차트 중요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 결국에는 유동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장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지가 시장 상승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동성이 없는 시장은 결코 그 상승세를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유동성은 유동성 이꼴 관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가끔 구글 빅데이터도 참고를 해요. 지금 비트코인의 검색량이 또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SNS에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왈가왈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보통 상승장 때 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유동성이 쏠리게 되고 이런 맥락이
맥락이죠. 우리가 술자리에 딱 가요. 상승장 때. 그럼 주위에서 보통 코인 안 하실 것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코인 얘기를 해요. 내 친구가 원래 코인을 안 했었어요. 아니면 내가 아는 이모님이 코인을 안 해요. 주식도 안 하고. 근데 갑자기 막 물어봅니다. 이거 어떠냐? 혹은 자기가 뭐 이더리움 클래식을 샀는데 지금 200%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런 걸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해되셨죠? 내가 이번에 뭐 앱토스가 유명하다고 해서 앱토스를 샀는데 그 수익이 500%야. 이런 소리가 한 10번 나가면 3, 4번 나온다. 이런 걸 상승장이라고 하고, 자, 사람들 계좌가 이제 파란색으로 물들었을 때는 하락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인간지표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웃긴 얘기인데, 버스를 딱 타요. 근데 사람들이 업비트를 다 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 빨간색이에요, 계좌가. 그럴 때가 이제 상승장의 마무리다. 또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고, 아무튼 이 관심도는 이꼴 유동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맥락으로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을 봤을 때는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라는 게 확인이 되죠. 2021년도에 거래량 피크를 찍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이거는 1일 거래량 추세인데, 이것도 동일해요. 2021년에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져줬고, 이게 빌리언이니까 엄청나게 터진 거죠. 150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쭉 밑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다. 어쨌든 지금 반등으로 거래량이 얼추 집계가 되긴 했어요. 딱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이 우하향하는 추세는 아직 확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 바 형식의 데이터를 하나 띄워드린 거고, 그리고 선 형식으로 된 데이터를 하나 띄워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추세도 확인을 하면 좋으니까 이건 띄워드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어떤 맥락으로 보여드렸는지. 앱토스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상승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으면 4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거래량에 대한 느낌이 뭔지 이해되셨으면 4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 안 됐으면은 이해 안 돼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서 앱토스의 상승률을 쫙 체크를 했을 때 현물로 거의 500%가 올랐다. 500% 엄청난 거죠.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진짜. 이런 유동성 장애, 비유동성 장애 진짜 강력한 상승을 해줬다. 근데 과연 이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포인트를 거래량에 둬야 하고, 유동성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땐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가 바로 이 M2라는 겁니다. 시장 통화량 지표라는 거죠. 자, 쭉 설명을 해볼게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최고점 이후로 계속 하락 중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 유동성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 시장에서 대빵을 담당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쭉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은 사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의 영역은 사실 저는 이 가진 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진 자.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고 가끔 종종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현물로 모아가기 좋다. 그리고 여기도 글을 써드렸죠. 1차 바닥이란 얘기를 정말 많이 했다. 15K 부근은 진짜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장에 항상 수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 RSI 지표도 하나 올려드렸죠. RSI. 이거 왜 올려드렸냐면요, RSI 과매도 구간에 사기만 했어도 수익 보고, 과매수 구간에 팔기만 해도 이득 본다고 해야 될까요? 손익비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과매도 구간에 사면 또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해요. 과매수 때 팔면은 이때가 40%, 또 과매도 구간에 사고 팔면 이때가 30% 올랐었고, 과매도 구간에 사고 과매수 때 팔면 이때도 한 50% 올랐단 말이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RSI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이 사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얘기인가? 우리는 간단한 기술적 분석 지표로도 지금이 사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이 어떤지, 백그라운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의 흐름이 어떤지.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게 이제 1번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뭐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띄워드린 거, 이 M2 통화량입니다. 이 M2 통화량이, 자, 집계가 이제 대충 1980년도부터 된 건데, 지금 현재 시기에 들어와서 이 통화량이 싹 꺾였어요. 자, M2 통화 지표는 이거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화폐의 창출 기능을 갖는 통화 금융만의 금융 자산이다.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꺼내기 어려운 돈까지 섞여 있는 시중 통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2는 꺼내기 어려운 2년 적금, 예금 이런 것까지 섞여 있는 시중 통화량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 유동성이 처음으로 꺾이고 있다.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처음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 M2가 이제 이렇게 쭉 풀리던 통화 공급량이 꺾이기 시작했을까? 아무래도
여태껏 볼 수 없었던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도 연관이 있을 거고 양적 긴축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이 시중 통화량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건 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유동성도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M2 그러니까 시중 통화량이 꺾이기 시작한다는 건 위험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돈 또한 적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거나 하락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분 6번 한번 눌러주세요. 6번. 최대한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 때문에 반등의 최고치는 25K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일봉 RSI를 한번 볼까요? 자, 과매수 때 팔고 과매도 때 사도 무조건 남는 시장입니다. 웬만해서는. 일봉에서 사실 이런 기회를 많이 안 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를 해요. 이 RSI 지표를. 그거 완전 후행 지표 아니냐, 떨어지면 당연히 과매도 가는 거고 올라가면 과매수 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RSI만 보고 매매를 해도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RSI보다 나은 분석을 했느냐?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아무튼 이런 지표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무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떠 있으니까 이격도 심하고 이동평균선하고.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거예요. 사고 싶을 때 사면 안 된다. 저는 지금 사고 싶어요. 여러분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어요? 사고 싶습니까? 사고 싶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는 근데 이거에 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장을 대응할 때는 사고 싶지 않을 때 사야 됩니다.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문제 뭐가 있을까? 사고 싶지 않을 때, 더 떨어질 것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물론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는데 이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상승, 즉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투기성 자금이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기가 끝나지 않았죠?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려요. 금리 인하까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제가 추가적인 상승을 말하기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금리 인하기에는 원래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활동을 원만하게 만드는 거고, 그 경제활동이 원만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인상기 때는 돈을 은행에다 적금을 맡기게 한다던가 사람들이 완만하게 대출받아서 돈을 못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때는.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지식인데 인상기 때는 원래 주식이 올라가기 어렵고 인하기 때 올라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하나 붙였어요. 긴축 시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기였으면 홀딩 하세요. 지금 들어가세요. 이랬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장 상승에 달린 건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는 게 역설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알맞지 않는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됐다 5번 눌러주세요. 5번.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의 시장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뭐 떨어질 거라는 말이니?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늘 차트 분석하거나 경제적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다 그거죠. 저는 정답을 몰라요. 근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만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훈수 두시거나 알려주고 싶다, 그럴 듯한 근거를 가져와서 댓글로 딱 달아주시면은 저는 납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지성 이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무시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대화는 별로 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태클은 환영해요. 대신
이유가 있는 그런 근거들로 저를 공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점 참고를 해주시고 절대 제가 말하는 거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어찌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코인루팡이라는 분이신데 꽤 유명해요. 이제 텔레그램에서 정보의 질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이분도 이제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바닥에 딱 왔을 때. 근데 이 루팡님도 25K 가능하다 생각한다. 근데 그걸 먹으려고 매수 잡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RSI가 지금 90을 찍은 상황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거나 이제 포지션을 연다? 쉽지 않죠. 시장에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그 추세 따라 먹지 않고 바닥을 잡거나 상투를 잡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매매를 하는 거죠. 사실 저의 매매법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지금은 좀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토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앱토스 혹시 사신 분, 수익 좀 보신 분 계시나요? 보셨으면 축하드리고. 되게 웃겨요. 이게 앱토스를 딱 검색해보면 앱토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가 어떤가. 우와 1800% 대단하시다. 뭘로 봐야 되나? 이거 제일 먼저 상장한 데가 어디죠? 야 이거는 뭐 분석을 할 거리가 없네. 1, 2, 3 나왔다 말고 없네요. 1, 2, 3 나왔다 말고. 이거는 이제 먹는 놈이 승자네. 아무튼 앱토스가 재밌는 게 자 이거를 보셔야 돼요. 급등하고 있는 앱토스 토큰 가격 이유는 모른다. 앱토스 연초 대비 5배 상승. 왜?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앱토스가 이 급등을 하고 나서 이 관련된 뉴스가 오늘만 몇 개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엄청 나오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뭘까요? 대중의 관심이 쏠릴 때 가장 위험하다. 대중의 관심이 쏠릴 때 가장 위험하다. 진희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 저는 이 스샷을 찍을 때가 항상 고점이었어요. 웅장해질 때. 막 이 가슴이 너무 웅장해져요. 야, 내가 이걸로 몇 프를 먹었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들어간 돈이 뭐 2천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3,000%를 간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상상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희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의 경우에는 그랬다. 뭐 이 정도로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청산 직전에 짤짤이 올인한 거라 쓰인 거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1800%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 엄청 힘들죠. 저는 아무튼 이 대중의 관심이 쏠릴 때 가장 위험하다 라고 봐요. 오늘만 뉴스가 7, 8개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앱토스에 막 달려들기 시작해요. 투기성으로 띠디딕 팍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한 방 더 쏠 수는 있겠는데 저는 뭐 솔직히 추천은 안 드리고 싶어요. 왜 추천을 안 드리고 싶냐?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또 근거 없이 말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절대 투자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앱토스의 대규모 주문은 매도보다 매수가 우위였다. 자, 이게 첫 번째 앱토스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죠. 결국에는 유동성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재 지난 이틀 동안 대규모 주문은 매수보다 매도가 우위로 전환되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앱토스의 펀딩비가 마이너스예요. 이번 랠리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 바이낸스 리서치 센터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했던 게 뭐냐면은 NFT 투자자들이 앱토스의 NFT를 모으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면에 뭐가 있냐면 토큰별 NFT 거래량 시총 20위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유를 갖다 붙인 거라고 봐요. NFT 투자자들이 앱토스의 NFT를 모으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근데 전체 시총으로 따졌을 때는 2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 앱토스의 NFT 거래량이. 그래서 이거는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좀 끼워 맞췄다고 봐요. 결론, 앱토스의 이 2주 동안 매수가 우위였지만 거래가 되는 그런 거래량이, 근데 지난 이틀 동안 이제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어요. 그 다음에 펀딩비가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랠리가 일시적으로 유지된다는 걸 좀 시사한다는 부분이고,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말했던 앱토스의 상승 배경, 이거를 한 번 더 파헤쳐 보면 앱토스의 거래량 시총은 20위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거품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본인 자유예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보 전달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앱토스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보신다면은 정말 축하드릴 부분이고, 이렇게 돈을 버셨으면은 아주 이게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웃긴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에 뒷받침되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요 시장 전체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월간 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체 시장의 거래량이 그다지 좋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앱토스의 상승세가 이런 백그라운드들을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기도 했고, 앱토스가 지금 막 급등하고 있다,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기도 한 상황에 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길 때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어떨까요? 뉴스들을 막 쏟아내고 시체가 없으니까 앱토스가 막 올라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신규 참여자들이 없어요. 개미들, 폭탄을 줄 개미들이 별로 없는 상황임을 이제 당연히 그 큰 손님들은 인지를 하고 있겠죠.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저는 넘길 것 같아요. 슬슬 물량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앱토스를 지금 운전하고 있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정도 먹고 뺄까? 약간 이럴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물론 뭐 더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 준다면 좋겠지만, 결국에 그 앱토스의 상승도 비트 꺾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비트가 꺾일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도 해서 앱토스는 슬슬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해되셨다면 6번 한번 눌러주세요. 6번. 어쨌든 우리 같은 이 개미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절대 그 따라갈 수가 없죠. 이 세력 형님들의 그런 인사이트 차트를 뭐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버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시스템이 다 있대요. 그 돌리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개미들이 막 들어오면은 알아서 물량을 넘기는 그런 뭐 프로그램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하게. 우리가 사실 붙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결론은 익절은 항상 옳다 라는 점 참고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마무리로 설명드리면서 이제 끝낼게요. 좋은 애들, 자 ICP 눌리면 땡큐.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모르겠어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거 정석적인 1, 2, 3번 아닙니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그쵸? 너무 이쁜데. ENS 이거 저기 있잖아요. BTC 마켓에 있지 않나? 체인링크도 되게 좋아요. 체인링크도 한번 보시고, 솔라나는 살짝 애매한 것 같고, 얘는 1, 2, 3번이 이렇게 나와서 약간 한 번 더 좀 이게 내릴 것 같은 느낌? 네, 네임 서비스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들어오셨던 분이 말씀해 주신 거, 이거 라이트코인도 좋아요. 라이트코인도 전형적인 요 1, 2, 3번이죠. 사실 보시면은 이것만한 1, 2, 3번이 없어. 1, 2, 3 나오는 차트. 근데 이것보다 더 이쁜 게 저는 ENS가 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ENS 어딨어? 너무 좋아요. 얘는 진짜 이 하락 기간 대비 2번 기간이 긴 거 진짜 훌륭한 차트예요. 진짜 훌륭한 차트. 그리고 딱 보세요. 이게 왜 좋냐면, 제가 거래량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닥 다지면서 거래량 싹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진짜 훌륭합니다. 훌륭해. 얘가 이제 거래량 팍 트잖아요. 여기서 팍 트면은 탁탁탁탁 팍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빵 터지면. 이런 거 주목하십시오. 얘는 이 매집량 보면은 전고 넘겨요. 얘는 넘겨. 그리고 무조건 얘가 무조건 도달하는 곳, 여긴 무조건 가요. 82달러까지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무조건 도달하는 구간들. 이거 훌륭하죠. 이렇게 빡빡. 이거 보세요. 이거 거래량.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거래량 소강을 봐라. 바닥 다지면서. 왜 거래량이 줄어들까? 바닥 똑같이 지키는데 팔 물량이 없어요. 팔 물량이. 그럼 남은 건 뭐다? 상승밖에 없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저의 개인 플랜, 비트가 눌리면 비트코인을 사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넣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저는 방송 끝났어요. 오늘도 쿨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뭐 잘 들으셨죠? 수고하세요. 아쉬우시나요? 근데 뭐 더 해봤자 이제 주절주절 사담은 저희 나중에 길게 한번 해보시죠. 아무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들어가세요.